드디어 베일을 벗은 반지의 제왕 TV 드라마 힘의 반지. 이 아마존 드라마는 반지의 제왕에서 수천 년 전의 시대인 제2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드라마의 간단한 예습으로 제2시대의 중요한 장소와 인물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습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먼저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설명해 드릴 내용과 드라마에서 나올 내용이 굉장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냥 각색 수준을 넘어서 말이죠. 그것에는 몇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 영상은 반지의 제왕뿐만 아니라 끝나지 않은 이야기들, 가운데 땅의 역사서 등 다양한 톨킨의 서적에 담긴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 서적들 중에서도 충돌하는 내용도 있고 그럴 때는 제가 선호하는 정보를 따랐습니다. 반면에 드라마는 영상화 권리가 오직 반지의 제왕에만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반지의 제왕 부록에 담긴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나지 않은 이야기들이나 가운데 땅의 역사서에 담긴 내용은 다를 수 없고, 다르게 말하자면 반지의 제왕 부록에 나오지 않는 이야기들은 제작진들이 자유롭게 창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드라마는 힘의 반지가 만들어지는 순간부터 사우론의 파멸까지 약 2000년의 세월을 굉장히 짧게 압축할 예정입니다. 그로 인해 이 영상에서 다룰 내용과 달라지는 설정이 분명히 생길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각색이라는 것에 거부감이 없습니다. 원작은 원작대로, 영화는 영화대로, 드라마는 드라마대로 평가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아무튼 드라마에서는 설정이 달라질지 몰라도 우선 원작에서는 설정이 이렇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제2시대에 대해서, 특히 힘의 반지가 탄생하게 되는 1500년경에 가운데 땅에 어디에 누가 살고 있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가운데 땅의 요정 세력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1시대가 끝나면서 발라들의 부름에 따라 벨레리안드에서 살던 대부분의 요정들은 발리노르로 떠났지만 소수의 요정들은 가운데 땅에 남았습니다. 이들은 놀도르와 신다르 요정들이었는데 처음에는 모두가 청색산맥 바로 서쪽의 해안 지역에 모여 살았습니다. 이 요정 왕국이 바로 린돈이었고 놀도르 요정왕 길갈라드에 의해 통치되었습니다. 린돈 왕국의 주요 지역은 북쪽 해안가 포를론드와 남쪽 해안가 하를론드, 그리고 그 사이에 위치한 저 유명한 미슬론드, 즉 회색 항구입니다. 길갈라드를 보좌한 유명한 인물들로는 영웅 에아렌딜의 아들인 엘론드와 성균 지명을 타고난 조성공 키르단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되지 않아 린돈의 요정들은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우선 몇몇 신다르 요정들은 놀도르인 길갈라드가 자신들을 다스리는 것에 불만을 품고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동쪽의 안개산맥을 넘어가 숲의 요정들과 접촉하였습니다. 오로페르와 그의 아들 스란두일은 안두인 대하 너머의 광대한 초록숲으로 향했습니다. 한편 안개산맥 근방의 린도리난드 숲에는 암디르와 그의 아들 암로스가 찾아왔습니다. 숲의 요정들은 오로페르와 암디르를 환영하며 자신들의 왕으로 추대하였습니다. 훗날 초록숲은 어둠숲으로, 린도리난드는 로스로리엔으로 불리게 됩니다. 그렇지만 린돈을 떠난 것은 신다르 요정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750년경 안개산맥의 난쟁이 왕국 크아자드 둠에서 실마리를 비롯한 다양하고 귀중한 광물들이 채굴된다는 소식을 들은 일부 놀도르 요정들이 그 근처로 이주한 것입니다. 이들의 지도자는 켈렌브린보르였는데 그는 페아노르의 손자이자 가운데 땅 최고의 장인이었습니다. 이들은 에레기온에 정착하였고 에레기온의 요정들과 크아자드 둠의 난쟁이들 사이에는 깊은 우정이 생겼습니다. 한편 갈라드리엘과 켈레보르는 처음에는 에리아도르 한가운데의 네누이알 호수에 정착하였는데 신다르 요정과 초록 요정들이 그들을 따랐습니다. 이 호수는 훗날 샤이어가 되는 지방의 바로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하지만 제2시대 750년경에
갈라드리엘과 켈레보른 부부는 에레기온으로 이주하였습니다. 여기에 두 가지 내용이 있는데, 갈라드리엘 부부가 먼저 에레기온에 정착한 후에 켈레브린보르가 찾아왔다는 설과 켈레브린보르의 에레기온 왕국에 갈라드리엘 부부가 찾아왔다는 설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따르던 간에 아무튼 갈라드리엘은 1400년경 크아자드 둠의 난쟁이들의 도움을 받아 딸 켈레브리안과 함께 린도리난드로 이주하였습니다. 반면 켈레보르는 난쟁이들의 도움을 받기를 거부하고 에레기온에 남았습니다. 하지만 이 갈라드리엘에 관한 내용은 사실 반지의 제왕 부록에는 나오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지의 제왕 드라마에 나올 갈라드리엘의 대모험은 충분히 각색이 가능한 범위 내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제 인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땅의 인간들 역시 3개의 계파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제1시대의 요정들을 도와 악의 세력에 맞서 싸운 에다인, 요정들도 악의 세력도 돕지 않은 황혼의 인간, 그리고 악의 세력을 도운 어둠의 인간입니다. 우선 악의 세력에 맞서 싸운 에다인은 제2시대가 시작될 때 발라들에 의해 선물을 받았습니다. 바로 서쪽의 바다 한가운데에 있는 거대한 섬 엘레나를 영토로 받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보통 인간들보다 3배 정도 되는 긴 수명이 허락되었습니다. 이 섬에 세워진 인간 왕국이 바로 누메노르입니다. 누메노르의 인간들은 풍요 속에서 번성하였으며 국력이 막강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가운데 땅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기에 600년에서 1000년까지를 제외하고는 요정들이나 다른 인간들과는 교류가 거의 없었습니다. 이 당시 누메노르의 지배자는 9대 왕 타르수리온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딸이 있었는데 훗날 10대 왕이자 누메노르의 역대 2번째 여왕이 되는 텔페리엔입니다. 그리고 텔페리엔의 시대에서부터 누메노르는 가운데 땅의 역사에 깊숙이 관여하게 됩니다. 한편 황혼의 인간은 크게 3지역에서 거주하였습니다. 에리아도르, 로바니온, 그리고 백색 산맥입니다. 에리아도르의 인간들은 네누이알 호수를 중심으로 정착하였는데 누메노르인들과 최초로 접촉한 가운데 땅의 인간 부족이었습니다. 이들은 누메노르의 선진 문화에 큰 도움을 받았고 그래서 누메노르인들에게 호의적이었습니다. 반면에 백색 산맥과 에네드와이스, 민히리아스의 인간들은 누메노르인들에게 적대적이었습니다. 누메노르인들은 가운데 땅에 진출을 하기 위한 거점으로 사르바드를 건설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근방의 나무들을 함부로 베어냈습니다. 그러자 숲이 삶의 터전이었던 근방의 인간들은 분노하여 누메노르인들에게 크게 저항하였고 누메노르가 결국 가운데 땅에서 손을 뗀 이유가 되었습니다. 한편 로바니온의 인간들은 북부의 난쟁이들과 굳건한 동맹을 맺고 있었습니다. 제2시대 초 분노의 전쟁에서 패배한 오크들이 로바니온으로 쏟아져 내려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오크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북부의 인간과 난쟁이 동맹은 훗날 제3시대의 너른골과 에레보르 동맹의 시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둠의 인간들은 주로 가운데 땅의 동부 지역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사실 모든 인간의 조상은 제1시대가 시작될 때 동부에서 깨어났지만 그 시절에는 이미 악의 제왕 모르고스가 동부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태초부터 모르고스의 속임수와 유혹에 넘어간 상태였고 그것을 깨닫고 서쪽으로 도망친 소수의 인간들이 바로 에다인인 것입니다. 오랫동안 모르고스 그리고 그 후계자 사우론의 세뇌를 받은 동부인들은 요정과 누메노르인들을 증오하게 되었고 이 어둠의 그림자는 세월이 흘러 남부인들에게까지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다만 남부인들은 제2시대 중반까지는 뚜렷한 행적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남부인, 즉 하라드림이 본격적으로 서부의 인간들을 적대시하게 된 계기는 제2시대 말 누메노르인들에 의한 폭정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난쟁이 왕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땅 서부의 난쟁이 왕국은 긴수형 가문에 의해 통치되었습니다. 이 왕국의 중심 도시는 바로 그 유명한 크아자드 둠입니다. 크아자드 둠은
제1시대보다도 전인 나무의 시대에 두린 1세에 의해 세워진 도시입니다. 분노의 전쟁으로 벨레리안드가 박살나자 노그로드와 벨레고스트의 난쟁이들은 동쪽으로 피난을 떠났고 많은 난쟁이들이 크아자드 둠에 합류하였습니다. 이들은 서부에서 배운 훌륭한 기수들을 소개해 주었고 크아자드 둠의 풍부하고 귀중한 금속들과 합쳐져 제2시대는 크아자드 둠의 전성기가 되었습니다. 제2시대 1500년경 크아자드 둠의 왕은 두린 3세였습니다. 반지의 제왕 드라마의 주요 등장인물 중에는 크아자드 둠의 왕자 두린 4세가 등장할 예정인데요. 사실 두린 4세는 2000년 뒤 요정과 인간의 마지막 동맹 당시 크아자드 둠의 난쟁이 왕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드라마에서는 오랜 역사를 짧게 압축하는 각색 때문에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가운데 땅의 난쟁이 도시는 크아자드 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2시대 중반에는 다른 두 개의 난쟁이 도시가 크게 번성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군다바드와 철산입니다. 군다바드는 훗날 오크들의 본거지로 악명을 떨치지만 원래는 긴수염 가문의 선조 두린 1세가 깨어난 장소로 제2시대 중반까지는 아직 난쟁이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철산은 제1시대의 크아자드 둠의 난쟁이들에 의해 개척된 산으로 철이 아주 풍부한 광산이었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로바니온의 인간들과의 동맹의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제2시대 중반의 난쟁이들은 이렇듯 크아자드 둠, 군다바드, 철산을 중심으로 번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호빗은 이 당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정답은 알 수 없다입니다. 호빗들이 서부의 인간과 요정의 역사에 처음 등장하는 것은 제3시대 중반부터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제2시대에 호빗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말은 아니기 때문에 호빗, 정확히는 호빗의 조상이 이번 드라마에 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엔트 차례입니다. 반지의 제왕 시절의 엔트는 오직 판고른 숲에서만 찾을 수 있었지만 사실 제2시대까지만 해도 판고른 숲은 안개 산맥에서 에리아도르까지 이어지는 광활한 숲의 동쪽 끝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엔트들은 가운데 땅 서부를 마음껏 돌아다녔고 이 시절에도 나무수염이 엔트의 지도자였습니다. 반면에 엔트 부인들은 안두인 대하를 건너 동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초록숲 바로 남쪽의 땅에서 정원을 가꾸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간달프, 사루만, 라다가스트 같은 마법사들은 어디 있었을까요? 이들은 발레이노르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마법사, 즉 이스타리의 정체는 사실 영적인 존재의 마이아로 사우론에 대항하는 자유민족을 돕기 위해 가운데 땅에 이들이 온 것은 수천 년 후인 제3시대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반지의 제왕 메인 빌런 사우론의 행방을 알아보겠습니다. 분노의 전쟁이 끝난 후 사우론은 꽁꽁 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500년경부터 동부와 남부를 오가면서 어둠의 인간들을 다시 자신의 편으로 끌어오는 밑작업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1000년경 사우론은 모르도르를 자신의 거점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난공불락의 요새 바라뚜르의 건설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사우론의 전력은 대부분 북부의 오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점부터는 동부의 오크들까지 수하로 부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에 멈추지 않고 사우론은 요정들마저 타락시키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사우론은 아름다운 존재 아나타르로 변장을 하고 에리아도르의 놀도르 요정들을 찾아갑니다. 그는 우선 린돈으로 향했지만 그에게 불안함을 느낀 길갈라드는 사우론을 내쫓았습니다. 이에 굴하지 않고 사우론은 에레기온으로 향했고 그곳의 요정들에게 놀라운 기술과 마법을 가르쳐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마침 새로운 지식에 목말라 있던 켈레브린보르는 사우론을 환영하며 맞이하였습니다. 갈라드리엘은 사우론을 반대하였지만 오히려 사우론은 요정들을 선동하여 갈라드리엘을 에레기온에서 내쫓았습니다. 켈레브린보르는 사우론이 전수한 지식으로 놀라운 능력을 지닌 힘의 반지들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반지의 제왕 드라마의 배경이 되는
제2시대 1500년의 일입니다. 하지만 이때 켈레브린보르의 지식을 습득한 사우론은 100년 뒤 절대 반지를 만들게 되고 결국 가운데 땅은 전쟁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렇게 제2시대의 주요 세력들과 인물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반지의 제왕 드라마의 배경이 되는 제2시대 중반에 한정했음에도 이미 가운데 땅은 풍부한 역사와 민족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놀라운 톨킨의 세계가 올해 9월에 방영될 드라마에서도 아름답게 재현되기를 희망하면서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반지의 제왕 스토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